구글 시트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맞는다라고 한다면 구글 시트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글 빅쿼리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시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 빅쿼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빅쿼리 샌드박스라고 하는 곳에서 구글에서 빅쿼리 샌드박스 사용 설정, 그리고 빅쿼리 샌드박스 사용 설정을 눌러보면요, 빅쿼리를 무료로 한 60일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콘솔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무료로 시작하기, 여기 아니면 콘솔에서 빅쿼리 페이지를 연결, 아니면 여기 브라우저에서 콘솔 클라우드 구글닷컴 빅쿼리라고 해서 여기 주소로 URL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이렇게 빅쿼리 플랫폼 인터페이스로 들어오고요. 제가 새로 만든 이 계정에다가 동의를 하면 이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빅쿼리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누르면 $300 크레딧으로 무료 체험판을 시작하고, 이건 샌드박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제 샘플로 여러 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빅쿼리는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즉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글 빅쿼리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고 추출할 수 있는 SQL 언어를 지원하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입니다. 우린 여기에다가 우리의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여기 있는 빅쿼리에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엑셀은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도 바로 한꺼번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데이터 양이 제한이 돼 있어서 이 빅쿼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아까쯤에 저희가 전 시간에서 봤듯이 데이터 용량이 많아지고 행과 열이 많아지면 데이터를 불러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빅쿼리를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빅쿼리를 내가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다운로드 파일에 오픈 폴더라는 곳에 트레인 데이터를 110메가짜리를 받았습니다. 그 110메가짜리 데이터를 이 빅쿼리라는 솔루션에다가 우리가 넣을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 할 건데요. SQL 빅쿼리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SQL 작업 공간. 그런데 제가 아직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빅쿼리는 지금 빈 칸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프로젝트를 넣을 거고요. 제 프로젝트에 그냥 그대로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프로젝트 이름을 좀 바꿔도 되고요. 저는 강원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 확인해서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 클라우드에서 새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생성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쿼리를 처음 사용하시나요 하면서 이제 가이드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가이드 해 드릴게요. 완료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강원이라고 하고 뒤에 385504라고 하는 데이터 일련 번호가, 이 해당 프로젝트의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 밑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외부 연결도 있지만 제가 여기 강원, 여기 화살표를 노드 전환을 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강원 385504라는 곳에 이 3점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요, 데이터 세트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의 이름은 강원 샘플이라고 한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위치 유형은 멀티 리전으로 두시고, 테이블 만료 설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거는 무료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무료 체험판도 아니라 그냥 60일짜리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봐라 라고 만드는 이 구글 빅쿼리 연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활용하셔서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분석을 할 때 그 데이터의 예제 샘플을 빅쿼리를 통해서 불러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무료 체험판으로 시작하셔서 무료 체험판이 끝나면 과금하는 정책, 굉장히 비싸진 않습니다. 뭐 100메가 뭐 1기가 받아도 돈 1000원, 뭐 2000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 과금 정책에 따라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구글 빅쿼리 샌드박스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테이블 완료 설정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강원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세트 이름 그리고 멀티 리전을 체크한 상태에서 데이터 세트 이렇게 딱 만들면요, 강원 샘플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요. 그 아래쪽에 저는 이건 이제 껍데기죠, 일종의. 강원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오른쪽 버튼,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메뉴를 누르면 컨텐츠 새로 고침 아래에 테이블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이블 만들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내가 이 테이블을 빅쿼리에다가 저장을 할 텐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건지 옵션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 테이블 만들 소스를 제가 이걸 어디에 업로드 시켰냐면요, 드라이브에 업로드 시켰습니다. 우리가 아까 트레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드라이브에 110메가짜리 업로드 시켰고요. 이 드라이브 URI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드라이브를 이렇게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오른쪽 버튼에서 뭐 이렇게 가셔도 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이브 URI인데 드라이브로 가지 말고 업로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 드라이브에서 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업로드를 넣으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로 테이블 만들 소스를 지정을 하고 파일 선택에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다운로드에서 여기 오픈 폴더에 들어가서 트레인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인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하고요. 로컬 업로드는 100메가로 가능하다네요. 그러면 엑셀에서 불러서 좀 쪼개가지고 가져와야 되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100메가 이상의 이 더 큰 파일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활용하고 되어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이 플랫폼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00메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트레인 데이터를 조금 쪼개 보겠습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이때 바로 우리가 엑셀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기능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엑셀 하나 불러볼게요. 엑셀에서 하나 불러오고요. 엑셀에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CSV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서 다운로드에서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폴더에 있는 이 트레인 데이터를 불러오면 110메가짜리를 하더라도 엑셀에서는 이렇게 쉽게 불러와지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변환을 한번 눌러볼 거고요. 파워 쿼리라는 곳에,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파워 쿼리라는 곳에서 전체 데이터가 약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데이터 역방향으로 한번, 이건 꼭 따라가실 필요가 없는데 역방향 열로 가면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가장 끝에 있는 값이 가장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데이터가 변환되게 됩니다. 봤더니 99만 9,999번에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좀 잘라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자를 건데요. 여기에서 홈에서 행 유지를 하겠습니다. 행 유지. 그래서 행 범위를 유지할 건데, 우리가 첫 행에서부터 50만 행만 유지를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파워 쿼리를 통해서 50만 행의 데이터만 남긴 상태에서 이 트레인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라고 눌러서 표로, 엑셀 표로 이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50만 개의 행의 데이터들이 엑셀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요. 여기 읽어지는 게 보이시죠? 113메가 되는 그 데이터들을 엑셀에서는 이렇게 쉽게 불러주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엑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3메가의 트레인 데이터 중에 50만 행의 행문제가 잘랐죠. 총 100만 행 정도 있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로드돼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저는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찾아보기 CSV 파일로 전환을 해서요. CSV UTF 심표로 분류 아니면 CSV 아래쪽에 심표로 분류 이 값을 다운로드에 저장해서 트레인 슬라이스라고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자른 데이터니까요. 우선 다운로드에 넣고요. 이 시트 한 개만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현재 시트만 CSV 파일로 저장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엑셀을 다시 닫아볼게요. 닫고 나서 다시 업로드 파일을 찾아보기로 가서 여기 빅쿼리에서 50만 행으로 자른 데이터만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다운로드에서 트레인 슬라이스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트레인 슬라이스 데이터는 CSV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형식은 CSV 파일로 남겨놓고 아까 만들었던 강원 프로젝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강원 샘플 테이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니까 에어 트레인 데이터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요.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에어 트레인이라는 테이블 그러니까 트레인 슬라이스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숫자 값은 숫자 값으로 유형을 지정하고 문자 값은 문자 값으로 지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 자동 감지 능력을 딱 누르면 구글이 이 파일을 가져오면서 각각의 데이터 유형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감지해서 만들어줍니다. 스키마 자동 감지를 하고요. 고급 옵션 아래쪽 고급 옵션에서 건너뛸 헤더행 하나만 체크하고 시죠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행에는 그 변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일행은 데이터로 인정하지 않고 건너뛸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이블 만들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강원 샘플 아래에 빅쿼리 밑에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그렇지만 아까 엑셀에서 우리가 파워 쿼리를 열어서 총 약 1000만 행 정도 되는 데이터 중에 50만 행만 잘랐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실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로만 활용하기 위해서는 100메가의 데이터가 구글 빅쿼리라는 곳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엑셀 파워 쿼리를 잠깐 열어서 1000만 행 데이터들을 50만 행 데이터로 줄이고 나서 이 빅쿼리에다가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빅쿼리라는 게 어떤 거고 빅쿼리에서 구글 시트로 연결해서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아까 파워 쿼리로 잘랐던 이 트레인 슬라이스 데이터를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트레인 슬라이스 CSV 파일을 업로드 형태로 불러서 로컬 파일에서 이 빅쿼리를 올리는 과정이고요. 기본 테이블 그리고 에어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스키마는 자동 감지 그리고 고급 옵션에서 건너뛸 헤더행을 1로 표시한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서 빅쿼리를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약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에어 트레인이 데이터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블 클릭 하시면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스키마가 자동으로 감지돼서 번스는 인티저라는 정수값, 그리고 오리진 에어포트는 뭐 문자값, 그리고 뭐 캐리어 코드 이런 것도 스트링 값, 이렇게 데이터들이 지정이 돼서 나오고요.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 데이터들을 50만 행으로 잘랐는데 그 트레인 데이터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10월 달에, 그리고 22일 날 932편, 공항 시간이군요. 9시 32분, 그리고 도착 시간은 11시 15분, 그리고 이게 항공기가 캔슬 되었는지 디버티드 되었는지, 그리고 오리진 에어포트는 USA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항공이고요. 그리고 도착지는 플로리다였고, 에어라인은 이런 엘리자이언트예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편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빅쿼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쿼리를 실행시켜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추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려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 테이블을 또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워 쿼리에서 나중에 따로 배울 거고요. 이 에어트레인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 테이블을 구글 빅쿼리에서 같은 계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글 시트에서 한번 불러오는 방식으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트 4를 한번 만들었죠. 시트 4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빅쿼리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실습, 이것들 하나 만들었다고 보고요. 이 시트 1은 뭐 생명표,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데이터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시트 이름을 항상 명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생명표 로우 데이터. 시트 2에는 중환자실 병상수 통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3는 비어있는 내용인데 차트 1은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3도 삭제할게요. 빅쿼리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데이터에서 우리가 파일에서 보통 블록인데 빅쿼리 같이 구글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솔루션들 중에 이렇게 데이터 커넥터와 같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솔루션일 경우에는 다른 메뉴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 시트에서는 데이터 커넥터, 데이터 탭 메뉴에 있는 데이터 커넥터에 빅쿼리 연결 이렇게 누르시면요,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즉 구글 시트에서 빅쿼리로 연결이 돼서 내 계정, 같은 구글 계정에 들어가 있는, 같은 구글 계정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인지가 되게 돼요. 우리는 빅쿼리에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빅쿼리를 딱 연결한다고 하는 순간에 빅쿼리와 이 구글 시트의 구글 계정이 같기 때문에 내가 그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빅쿼리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 프로젝트를 열면 제가 강원 385504라는 프로젝트에 이 강원 샘플이라는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고 그 아래에 에어트레인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었구나 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바로 연결 이렇게 누르면 구글 시트 안에서 이런 완료되었습니다. 총 행 50만 개, 19개, 그리고 시작하기 누르면 아까 우리가 이 생명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이 구글 시트에서의 데이터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생겼죠. 서버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 모양이 나오는 걸 갖다가 바로 분석할 수 있게끔 피벗 테이블이나 함수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끔도 만들어 주고요. 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열 통계를 누르면 해당 에스티메이트 도착 시간과 관련된 이런 통계들을 이렇게 바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분산, 배포, 개수, 한글로 약간 해석하다 보니까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끔 이렇게 분산이라는 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을 좀 쓰면 될 것 같고요. 계산된 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계산된 열을 추가할 경우에 새로운 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말하면 가상의 열, 샘플 열이라고 하고요. 샘플 열에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타임에다가 곱하기
뭐 3을 하겠다 라고 하면 곱하기 한 3을 한 이 샘플열이 여기에 계산이 되어서 바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눌러보면요. 이렇게 적용 버튼 눌러서 보면 아까 에스티메이티드 타임을 우리가 숫자로 보고 여기에 곱하기 3 이렇게 했더니 그 값이 여기 샘플열에 계산되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도 가능하고 함수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피벗 테이블을 바로 만들 수도 있고 열 통계를 볼 수도 있고요. 계산된 열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든 계산된 열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빅쿼리로 불러져 있는 대단위의 큰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바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계속 키워주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고요. 엑셀에서도 마찬가지로 돈 천만 행의 데이터들도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엑셀 로컬 파일에서 파일을 불러서 분석하는 습관이 아니라 뭔가 클라우드 기반 그리고 뭐 천만 행, 2천만 행의 데이터들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담력을 좀 키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실습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에어트레인이라는 빅쿼리 안에 있는 테이블들과 이렇게 시트가 붙었을 때는 바로 여기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눌러보면요. 데이터 범위 에어트레인이라고 하고요. 삽입 위치에 새 시트를 놓고 만들기를 누르면은 빅쿼리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데이터 변수들이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행과 열과 값을 넣어서 바로바로 50만 행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데이터는 사실 목적 자체는 데이콘에서 캔슬 아니면 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월간 데이터 보면 항공편 운항 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해당 항공편의 출발월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월의 날짜, 그러니까 날짜 월과 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티드는 전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비행기의 출발 시간 몇 시 몇 분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의 어라이벌 타임은 또 도착 시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착 시간인데 사실 지금 보면 에어트레인에서 지금 보면 숫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데이터 유형을 바꿔주는 형태들도 이제 있는데요. 한번 계산된 열을 통해서 열을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시간 전환, 출발 시간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기에 타임 형태로 타임 함수를 좀 봐야 되겠네요. 함수 여기 보면 아워가 있나요? 아워? 예, 아우어가 있는데 아우어는 에스티메이트에 있는 좀 어려운데요. 이 열에 있는 에스티메이트 디팔처 타임이 있을 텐데 디팔처 타임을 그다음에 두 개나 지정됐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라이트 타임 이렇게 하면 는 문자열의 길이 그리고 열을 에스티메이트 이렇게 하면 총 개수가 적용을 한번 딱 눌러서 데이터 값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 3이다. 이게 출발 시간의 3이라는 건 9시 32분이잖아요. 9시 32분. 저는 이 3을 통해서 이 9를 떼려고 합니다. 시간.
시간을 뜨려고 하는 거고요. 3이니까 앞에 첫 번째만 가져오고 4일 때는 앞에 두 개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계산된 열을 수정을 할 건데요. 이 렌이 if입니다. if 렌이 만약에 3이면 left 열 estimate에서 하나만 가져오고요. 3이 아니면 left estimate에서 두 개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에 보면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9시 932가 3이었으니까 하나만 가져와서 9시가 됐고요. 여기는 14가 됐고요. 그리고 9시, 14시, 8시 여기는 출발 시간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대가. 그리고 똑같이 계산된 열 추가해서 요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열을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자, 월간 데이터 내에서 출발 시간 estimate departure time이 있고요. 근데 HHMM 형식인데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canceled 해당 항공편의 취소 여부, 취소가 됐으면 1, 취소가 안 됐으면 0. 그 다음에 diverted 해당 항공편의 경유 여부냐, 경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경유가 됐으면 1, 경유가 안 됐으면 0. 그리고 오리진 에어포트 출발 공항의 고유 코드, 공항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데스티네이트 에어포트에서 뭐 도착 공항의 고유 코드 이런 것들은 그냥 고유 코드니까 넘어가고요.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 사이의 거리, 그리고 해당 항공편을 운영한 항공사, 캐리어 코드, 항공사의 고유 코드, 뭐 에어라인을 바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딜레이, 항공편의 지연 여부, 이걸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딜레이 여부, 여기 보면 다시 루시드 데이터 분석하면 이 딜레이 여부, 딜레이 됐느냐, not 딜레이 됐느냐, 그 데이터 값이 없는 것들 있죠. 이 없는 것들은 지도학습, 준지도학습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not delayed라고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not delayed라고 만들어주고, 또 이 딜레이드라고 유사한 성격과 관련 있는 애들은 또 딜레이드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예측을 해라 하고는 뭐 복잡한 구조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구글 시트에서 탐색적 분석만 가지고도 딜레이 여부에 대해서 한번 탐색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렇게 눌러졌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 딜레이 여부를 이렇게 열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리고 딜레이 여부를 열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아이디를 개수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아이디 개수. 이렇게 되면 적용 이렇게 눌러보면 딜레이드 된 값들, 그 다음에 딜레이 되지 않은 값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값들, 이 아무것도 없는 값들을 우리는 필터를 만들어서 제거를 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백이 있는 것도 남겨두고 확인. 여기서 확인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요. 필터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터에서 이 값을 이렇게 놓고요. 모든 항목 중에 비어있음, 비어있지 않음, 이렇게 확인을 눌러보면 비어있지 않은 값들로만 이렇게 적용을 눌러서 보면 비어있지 않은 값들로만 딜레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행에다가 한번 보는 거예요. 먼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행에다가 먼스를 그러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적용 눌러주고요. 딜레이드와 not 딜레이드 된 비율 중에 월별로 차이 나는 게 있느냐, 월별로 차이 나는 게 있느냐를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합계를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에다가 합계를 표시.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1967에 1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1월에는 9967개 중에 1672의 항공편이 딜레이가 됐다. 그리고 7월에는 이렇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탐색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데이터만 보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1672 나누기 9967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체 운항 대비해서 딜레이된 비율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6월 달에 딜레이가 많이 됐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딱 직관적으로 뭐 6월 달에 비가 많이 왔었나? 그러니까 딜레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그 요인들을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탐색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뭔가 월별로 특색 있게 딜레이 값들이 좀 바뀌었구나. 이 딜레이의 비율이, 여기는 딜레이드의 비율입니다. 이 딜레이들의 비율, 그 비율. 그래서 뭔가 딜레이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행에 있는 데이터 값을 먼스에서 빼고요. 만약에 오리진 에어포트라고 했을 때 오리진 에어포트로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적용 한번 눌러보고요. 마찬가지로 항공편별로 혹시 딜레이된 비율이 좀 높았나라는 걸 이렇게 쭉 한번 봐볼게요. 워낙 항공사마다의 그 딜레이 비율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특정한 항공사가 딜레이율을 굉장히 높다. 근데 여기 일값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고요. 뭔가 딜레이 비율이 좀 높은 애들 중에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데이터에서 시트 정렬을 할 건데 2열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오류가 나버리네요. 여기서 정렬을 딜레이율이 가장 높은 것들을 좀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여기 행에서 통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딜레이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딜레이드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가장 딜레이가 많았던, 그렇지만 딜레이 비율이 중요하죠. 딜레이가 많았던 항공사는 항공 도착지 공항 고유 코드는 이게 보시면 23%짜리 여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21%짜리 조금 튀어나오는 값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를 피벗 테이블로 한번 피벗 차트로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삽입해서 차트를 이렇게 눌러서 이 딜레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여기 딜레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내용을 보려면 여기에서 데이터 범위를 E에서부터 A2에서부터 A374 그리고 또 E2에서 E374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딜레이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여기 보이시죠? OGD. OGD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 수가 너무 한 편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이상치라서 좀 제거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값들이 있죠. 그랬을 때 뭔가 도착지에 있는 출발지인가요? 여기 보면 전체 이 데이터가 이 출발지죠. 출발지에 있는 이 공항에 있는 코드에 따라서 딜레이율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여기 시트에 불러와서 자연스럽게 피벗 테이블이나 차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익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엑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구글 시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엑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서 내용들을 좀 알아보시다 보면 이게 구글 시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 내지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솔루션들과 엮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시트가 또 최적화되어 있는데, 구글 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익히고 맛을 좀 보면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두려움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엑셀로 분석하는 동시에 엑셀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엑셀에서는 기본 고급 통계 기능, 회귀 분석이라든가 의사결정 나무까지도 지원이 되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또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구글 시트처럼요. 구글 시트를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맛을 봤지만 구글 시트에 붙어서 같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빅쿼리를 공부했듯이 향후에 엑셀도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능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엑셀에서 웬만한 전처리와 시각화, 데이터 기본 탐색적 분석은 다 가능한데요.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라서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싶지는 않았는데, 또 마침 첫 시간이라서 조금 별개의 과목을 편성해서 여러분들한테 클라우드 플랫폼 내지는 그 새로운 분석 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끔, 낯설지 않게끔 그냥 계속 무작정 따라해보는 형태의 실습 과정들을 구성을 했으니까요. 이번 3시간 동안에 저를 한번 계속 따라해 보시면서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좀 자신감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빅쿼리와 스프레드시트의 연결고리는 제가 여기서까지 분석 실습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 화면이 끝나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머신러닝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